굿이브닝. 안녕하세요. 굿이브닝입니다. 지난 주말 맨시티가 홈에서 레스터를 손쉽게 잡아낸 반면 아스날은 웨스트햄 원정에서 2대0으로 앞서 나가다가 지난 리버풀전과 마찬가지로 2대2로 추격을 허용하며 2연속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 8점 차까지 차이가 나던 승점은 맨시티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 4점 차로 사실상 1점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이번 웨스트햄전에서도 아스날의 경기 양상은 리버풀전과 거의 동일하였기에 해당 경기에 대한 리뷰보다는 앞으로 남은 우승 경쟁의 행방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리그에서 최근 10경기와 5경기 기준 각 두 팀의 경기력과 실제 결과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10경기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스날은 7승 2무 1패로 승점 23점 획득, 맨시티는 8승 1무 1패로 승점 25점 획득으로 2점 정도 맨시티가 승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최근 5경기로 좁혀보면 아스날은 3승 2무로 승점 11점, 맨시티는 5승으로 승점 15점으로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그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 실제 득점과 실제 실점을 놓고 비교하면 조금 더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10경기 동안 아스날의 기대 득점 평균은 2.23점, 기대 실점은 1.30점입니다. 맨시티가 기대 득점 2.29점, 기대 실점 0.92점인 것을 보면 맨시티가 기대 득점은 근소하게 높고 기대 실점에서는 꽤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후뱅 디아스라는 수비진 리더가 돌아온 이후로 수비가 굉장히 단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득점과 실제 실점을 비교해볼까요? 10경기 동안 아스날의 득점은 2.8점, 실점은 1.3점입니다. 기대 실점과 실제 실점은 거의 동일하고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은 0.57점가량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을 보면 수비진은 먹힐 만한 골은 대부분 먹혔고 득점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대 득점에 비해 결정력이 좋은 편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맨시티는 어떨까요? 맨시티는 실제 득점은 오히려 2.6점으로 아스날보다 적었습니다만 실점은 0.7점으로 아스날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기대 실점도 낮았지만 실제 실점은 0.2점가량 더 낮으면서 어떻게 보면 운도 좋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수비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기대 실점 대비 더 낮은 실제 실점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5경기로 좁혀서 보면 두 팀 간의 최근 폼 차이가 다소 극명하게 보여집니다. 아스날은 기대 득점 2.38점에 실제 득점은 3점으로 두 차이는 유지하면서 수치가 다소 올랐습니다. 반면 기대 실점은 1.62로 0.3가량 올랐음에도 실제 실점은 살짝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많이 맞은 것에 비하면 실점 수치는 다소간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버풀전에서 보여줬던 램스데일의 미친 선방들 역시 여기에 기여를 하였고요. 맨시티는 실점 수치가 더 떨어집니다. 기대 득점은 비슷하고 실제 득점은 조금 상승하였는데 기대 실점은 0.2가량 하락, 실제 실점도 0.1가량 하락입니다. 경기당 1실점 미만으로 틀어막으면서도 득점은 평균적으로 2골 이상 하고 있기에 리그라는 장기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수비력이 최근 폼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두 팀 간의 경기력과 결과 차이는 수비력에서 기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아스날이 승점을 드랍한 최근 두 경기는 모두 2득점을 먼저 넣어 앞서다가 이 골을 내리 실점하며 2대2로 비겼습니다. 맨시티의 최근 경기에서는 이러한 모습은 절대 보여지지 않죠. 선제골을 넣은 맨시티를 상대로 뒤집기는커녕 비기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맨시티의 명실상부한 수비진 리더인 후뱅 디아스가 아스톤 빌라전에서 복귀한 이후로 맨시티는 모든 대회에서 12승 2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칸지, 아케, 스톤스와 같은 선수들이 그동안 디아스의 공백을 나름 잘 틀어막았지만 디아스의 존재감은 경기력뿐만 아니라 결과로까지 증명되고 있습니다. 반면 아스날은 유로파에서 이른 시간에 등부상으로 살리바를 잃은 이후에 4경기에서 2승 2무를 거두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팀인 팰리스 및 리즈와의 홈경기에선 백업 자원이었던 홀딩으로도 충분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까다로웠던 원정 2경기에서는 앞서 나갔음에도 수비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유리한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따라잡히는 것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마갈량이스와 살리바의 단단한 파트너십이 이번 시즌 아스날의 성적을 견인했던 것을 생각하면 홀딩이 백업 자원으로서 본인이 할 역할은 하고 있지만 중요 순간에 살리바의 공백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스날과 맨시티의 남은 경기 일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정만 놓고 보면 명백하게 아스날의 일정이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상성이 너무나 안 좋은 맨시티와의 맞대결이 그것도 상대 홈에서 열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홈이지만 첼시, 브라이튼은 까다로운 상대고 뉴캐슬 원정 역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반대로 맨시티는 최근 경기력을 감안하면 못잡을 일정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브라이튼과 브렌트포드 원정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나 아스날의 최근 경기력과 대조해놓고 보면 승점 드랍할 확률은 아스날이 높으면 높았지 맨시티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감안해야 할 것은 챔스 4강 확률이 매우 높은 맨시티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을 시 1차전과 2차전 두 경기가 남은 리그 경기들 사이사이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잔여 경기가 전부 3, 4일 간격으로 치러진다는 점, 딱 그 점만이 맨시티에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리그만 남았지만 남은 경기들이 매우 까다로운 아스날과 남은 리그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챔스와 FA컵 경기들로 인해 3, 4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러야 해서 일정이 빡빡한 맨시티 중에 누가 더 승점을 적게 드랍해서 우승에 다가갈 수 있을지 앞으로 매우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구디브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